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에 적합한 스포츠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고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신체 활동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죠. 제 이름은 김건강입니다. 스포츠 물리치료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적합한 다양한 스포츠와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년기에 운동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째, 운동은 근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나타나는데 꾸준한 운동은 이를 늦추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노년기 낙상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셋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집단 스포츠 활동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외로움을 줄여주기도 하죠. 여섯째,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약물 치료를 보완하고 때로는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이점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스포츠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노년기에 특히 적합한 스포츠와 활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활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빠르게 걷기는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며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68세의 박영수님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나갔죠. 이제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체중도 5kg 감량했답니다. 걷기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좋은 걷기 신발을 구입하고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와 거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공원이나 숲길 같은 곳을 찾아보세요. 또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전신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미영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영을 권하셔서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물속에서는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었고 6개월 정도 지나니 육상에서도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아쿠아로빅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수영을 시작하려면 먼저 수영장 정보를 알아보세요.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이나 아쿠아로빅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기본 수영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수영을 못해도 수중 걷기나 간단한 수중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나 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영 후에는 꼭 샤워를 하고 귀를 잘 말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추천 활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과 발목의 체중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정식 자전거는 균형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65세의 이종성님은 은퇴 후 취미로 자전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타다 보니 지금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30km 정도를 타고 있어요. 산과 강을 보며 타는 자전거는 정말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입니다. 덤으로 심폐지구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사이즈의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장 높이가 적절해야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밝은 색상의 옷이나 반사체를 부착해 시인성을 높이세요. 차량이 적은 자전거 전용 도로나 공원에서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활동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유연성, 근력, 균형 감각, 정신 건강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호흡과 명상을 결합한 요가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죠. 78세의 박순자님은 5년 전부터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어요. 은퇴 후에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를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유연성이 너무 없어서 좌절스러웠지만 선생님께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 부담 없이 계속했더니 이제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답니다. 요가를 시작하려면 노인을 위한 요가 수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버 요가, 시니어 요가, 의자 요가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작하기보다는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가능하다면 요가 매트를 준비하세요. 무리하게 자세를 취하지 말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활동은 골프입니다. 골프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전체 코스를 걸으면 상당한 운동량이 되지만 필요에 따라 카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 체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5세의 이정욱님은 60대 초반에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비즈니스 골프만 간간히 쳤는데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연 속에서 걷고 집중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아내와 함께 치러 다니기도 하는데 부부 관계에도 좋은 취미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할인 프로그램도 많고 대중 골프장도 많아져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려면 먼저 기본 레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골프장에서 시니어를 위한 그룹 레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기술 스포츠이므로 올바른 자세와 스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18홀을 돌기보다는 9홀부터 시작하거나 먼저 연습장에서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카트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무거운 골프백을 운반할 때는 카트나 캐디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 활동은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전신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손, 눈 협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어 날씨 제한이 적고 강도를 조절하기 쉬워 노년층에게도 적합한 스포츠입니다. 67세의 최순희님은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동네 대회에도 참가할 정도가 되었어요. 손목과 어깨 근력이 좋아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같이 치는 회원들과 친해져서 운동 후 차 한 잔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하려면 먼저 간단한 장비 라켓과 셔틀콕을 구입하고 지역 내 배드민턴 클럽이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연령별 또는 실력별로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기본기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격렬한 움직임보다는 랠리를 오래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아픈 부위가 있다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전용 신발을 신는 것이 안전합니다. 7번째 소개할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반응 속도, 손, 눈 협응력,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스포츠로 특히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이므로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고 강도 조절이 가능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73세의 박철수님은 복지관 탁구 교실을 통해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쳐봤던 기억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배운 건 70세에 넘어서예요.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받아치는 것도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실력이 늘더군요.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려서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어요. 탁구를 시작하려면 지역 복지관, 체육센터, 탁구장 등에서 시니어 강좌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편안한 운동복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내 운동화를 준비하세요. 초보자라면 기본 그립, 자세, 서브 등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움직임은 삼가고 충분한 워밍업 후에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경쟁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8번째 추천 활동은 댄스입니다. 춤은 유산소 운동, 근력 향상, 균형 감각, 기억력 향상에 모두 도움이 되는 종합 운동입니다. 특히 사교 댄스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70세의 김영자님은 60대 중반부터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박자도 못 맞추고 서로 발만 밟았어요. 그래도 즐거워서 계속했더니 이제는 꽤 그럴듯하게 추게 되었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새로운 스텝을 배우고 기억해야 하니까요.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가 생겨서 대화도 더 많아지고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댄스를 시작하려면 지역 문화센터, 복지관, 댄스 스튜디오 등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댄스, 사교 댄스, 라인 댄스, 포크 댄스, 실버 방송 댄스 등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옷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댄스화나 운동화를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기본 스텝부터 천천히 배우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집중하면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로 소개할 활동은 게이트볼입니다. 게이트볼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노인 스포츠로 크로켓과 비슷한 경기입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 없이도 전략과 집중력, 가벼운 신체 활동을 결합한 게임으로 팀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82세의 이만수님은 10년 넘게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보내기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전략 게임이라 머리도 써야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가볍게 움직이면서도 운동 효과가 있고 팀원들과 합을 맞춰야 해서 소속감도 느껴져요. 비가 오지 않는 한거의 매일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게이트볼을 시작하려면 먼저 지역 내 게이트볼 클럽이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간편한 운동복과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고
기본 규칙과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게임의 승패보다는 참여 자체의 즐거움과 사회적 교류에 의미를 두면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적합한 9가지 스포츠와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볼링, 파크골프, 수중 에어로빅, 노르딕 워킹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 관심사, 환경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운동이나 스포츠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반드시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유형과 강도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갑자기 높은 강도로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운동하고 점차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워밍업과 쿨다운을 충분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5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으로 몸을 준비시키고 운동 후에도 천천히 심박수를 낮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세요. 통증, 어지러움, 심한 숨가쁨, 가슴 통증 등을 느낀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도움을 구하세요. 다섯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운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적절한 장비와 안전장치를 갖추세요. 편안한 운동복과 적합한 신발을 신고 필요에 따라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세요. 일곱째, 너무 경쟁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승부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에 의미를 두세요. 여덟째,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아홉째,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조합하세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열째, 즐거움을 찾으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흔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0대에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체력, 근력, 균형 감각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발전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어떤 나이에 시작하더라도 운동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데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운동이 관절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절에 충격이 적은 수영, 자전거, 걷기 같은 운동을 선택하고 관절 통증이 심할 때는 강도를 줄이거나 잠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시작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 안전할까요? 심장 질환자도 적절한 운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가능하다면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걷기, 가벼운 수영, 고정식 자전거 등 저강도에서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러움 등이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할 시간과 장소가 부족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집에서도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스트레칭,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 팔 들어 올리기 등 제자리 걷기, 가벼운 덤벨 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시니어를 위한 홈 트레이닝 영상도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균형 감각이 좋지 않아 넘어질까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 감각 향상을 위한 특별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요가, 간단한 균형 운동벽이나 지지대를 잡고 한 발로 서기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벽 옆이나 지지대가 있는 곳에서 연습하고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 지지 없이 해보세요. 또한 균형 감각이 좋지 않을 때는 지팡이나 워커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운동 후 회복이 빠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격렬한 운동 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영양 섭취, 충분한 수분, 양질의 수면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지루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료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함께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사회적 교류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지역 내 시니어 운동 모임이나 클럽을 찾아보거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정식 자전거를 타는 등 즐길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적합한 다양한 스포츠와 활동, 그리고 운동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경쟁이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찾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보다는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76세의 정수영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걷기를 시작했을 때 한 달만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어느새 20년이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덕분에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걷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보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 규칙적인 운동 습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운동은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활기찬 노년 생활, 독립적인 일상 유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자신감 향상, 삶의 즐거움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절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